자, 이번 시간에는 반트호프식과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식은요, 일종의 반트호프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트호프식만 잘 이해를 하면은 클라우지우스식도 그냥 덤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공부하는 반트호프식도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새로운 내용을 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새롭게 조합하기만 하면은 이 반트호프식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화학 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식을 공부했었는데 뭔가요?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입니다. 그리고 표준 상태라면은 델타 G0는 델타 H0 T 델타 S0겠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식은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자연 로그 K였어요. 그죠? 이 각각의 식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얘도 델타 G0고 얘도 델타 G0죠. 자, 그럼 뭘 뜻합니까 이게? 그쵸. 당연히 얘랑 얘도 같다는 거예요. 예.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RT 자연 로그 K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0죠. 예.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RT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얘는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0 플러스 R분의 델타 S가 되겠죠. 얘는 없어지고. 자, 최종적으로 요 식이 얻어지는데요. 요거를 바로 반트-호프 식이라고 합니다. 반트-호프 식. 자, 근데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닌가요? 그쵸. 바로 아레니우스 식하고 성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14장 반응 속도에서 아레니우스 식을 공부했었죠. 아레니우스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자연 로그 K입니다. 근데 얘는 평형상수 K가 아니라 속도상수 K예요. 소문자 K입니다. 자연 로그 K는 마이너스 RT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플러스 자연 로그 A. 예, 얘는 뭐 자점률이라고 해서 그냥 상수였죠. 자, 그리고 이 아레니우스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했었나요? 어떤 직선을 만들 수가 있었죠. X축을 T분의 1, X축을 T분의 1로 놓고 Y축을 자연 로그 속도상수 K로 놓으면은 직선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이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였어요. 자, 반토프식도 똑같습니다. 그죠? 형태가 똑같죠? 이것도 직선 관계를 나타내고요. X축을 T분의 1, Y축을 자연 로그 K, 이거는 평형상수 K입니다. 그렇게 놓으면은 얘가 직선 관계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는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어때요? 기울기가 T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요만큼 부분이죠?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0입니다. 자, 우리가 아레니우스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바로 온도에 따른 속도 상수의 변화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를 알아내는 거였죠. 자, 반토프식은 똑같습니다.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의 변화로부터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는 델타 H0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자, 기울기 자체가 음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0잖아요. 델타 H0는 양수입니다. 그죠? 자, 델타 H0가 양수라는 것은 흡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인 거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는 C라고 해놓고요. 흡열 반응이니까 열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반응에서 온도를 높이면은 평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합니까? 왼쪽으로 합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죠. 예,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 때 평형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하고요. 평형의 위치뿐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니까 평형 상수도 커집니다. 그죠? 자, 이 식에서 보세요. 온도가 증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온도가 증가하면 T분의 1은 작아지죠. 왼쪽입니다. 자, 온도가 증가하면 왼쪽으로 할 때 자연 로그 K는 증가하죠. 자, 온도가 올라갈 때 평형상수 K가 증가한다. 당연히 흡열 반응인 거죠. 예. 자,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반트호프식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의 변화로부터 구체적인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y절편은 뭘 의미할까요? y절편은 r분의 델타 S 제로를 얘기하죠. 여기 이 y절편으로부터 반응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 엔트로피를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트호프식의 관계, 이 직선을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더 가파라요. 그러면은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 K가 더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그럼 반응 엔탈피가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그죠? 기울기로 볼 때 얘가 더 큰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델타 H0가 크면 클수록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는 더 민감하게 변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레니우스식도 마찬가지였죠. 얘가 활성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고요. 온도에 따라서 속도는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예. 자, 똑같죠. 온도가 증가할 때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은 활성 에너지가 그만큼 큰 거고요.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할 때 평형상수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델타 H0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울기가 이제 양수인 경우로 생각을 해볼까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갈 때 K도 증가하는 거죠. 자, 이때도 역시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0입니다. 자, 이때는 델타 H0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가 되는 거죠. 예, 마이너스가 붙었는데도 기울기가 양수니까 델타 H0가 음수입니다. 자, 델타 H0가 음수라는 것은 발열 반응이란 얘기죠. 자, 발열 반응이면은 열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생성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평형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더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평형상수도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온도가 증가한다면 왼쪽이라고 했죠. 온도가 증가할수록 K가 작아져요.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르 샤틀리의 원리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이 반트호프식에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체적인 온도에 따른 그 평형상수의 변화로부터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반트호프식을 이용하면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반트호프식에서 기울기가 양수면요. 델타 H는 음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그러면은 델타 H0는 양수입니다.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관계에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델타 H0의 절대값이 큰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반응 엔탈피가 크면 클수록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더 민감하게 변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클라우지우스 클라페 이론식이라는 건 뭘까요? 거의 똑같은 건데요. 어떤 증발이 일어나는 반응을 생각을 해보죠. A라는 물질이 증발을 하는데요. 액체에서 A 기체로 증발을 합니다. 자, 이 증발이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 K는 뭘까요? 그대로 우리가 평형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평형상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반응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생성물이 위로 들어가죠. 근데 반응물은 지금 순수한 액체네요. 그럼 평형식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리고 생성물은 가스예요. 가스일 때는 부분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액체가 기체로 증발이 일어날 때요. 평형상수 K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체상의 부분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로그 K 대신 이 반응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K 대신 A에 증기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증기압이죠. 액체상과 기체상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기체상의 부분합, 바로 증기압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증발에 대한 반응이니까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뭡니까? 바로 증발 엔탈피죠. 예, 증발 엔탈피예요. 그러면은 요 델타 H0 대신 증발 엔탈피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뭐예요? 이게 바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 이론식이에요. 예, 별게 아니죠.
우리가 반트호프식에서는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의 관계로부터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클라우지우스 클라페 이론식에서는요, 온도에 따른 증기압의 변화로부터 증발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발 엔탈피는 항상 양수죠. 흡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항상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클라우지우스 클라페 이론식 플롯이 나와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증기압, 자연로그 P, 증기압의 변화로부터 직선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직선으로부터 우리가 증발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증발 엔탈피는 큰 거고요. 온도에 따른 증기압의 변화가 더 민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반트호프식과 클라우지우스 클라페 이론식을 공부했고요. 또 더불어다가 이 아레니우스식도 다시 복습을 했죠.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아레니우스식은 온도에 따른 속도 상수의 변화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반트호프식은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 K의 변화로부터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클라우지우스 클라페 이론식은요. 온도에 따른 증기압의 변화로부터 증발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죠?